자, 교재 163까지 왔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전속 중개계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예고를 했죠. 그 옆에 작은 것이 보면 28, 29, 30, 31, 32 한 5회분을 적었지만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개념을 잡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중개계약이 뭐라고 배우셨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하나 사주세요 하고 있겠죠. 의뢰인이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입니다. 하나 팔아주세요 할 겁니다. 자, 이런 중개계약이 좀 전에 들었지만 여러 명의 개공사에게 의뢰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니까 이 의뢰인과 개공사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니까 나머지 개공사들은 열심히 일하더라도 나중에 꽝 이렇게 되잖아. 그죠? 꽝. 그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니까 이 중개계약을 전속으로 하자. 그래서 제목이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그럼 전속 중개계약은 자동으로 딱 한 명의 개공사에게만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 이 개공사 일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게 돼 있겠죠. 반드시 팔아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수수료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은 서로 간에 책임 있는 중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시험에 내는데, 자, 책임 있는 중개가 진행되는 전속 중개계약이지만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 한 사람에게만 팔아달라 했는데 이 개공사가 능력이 없거나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면 이 부동산이 안 팔리는 수가 생기겠죠. 딱 한 사람한테만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공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잘 들어보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이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설명했는 게 연결됩니다.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의 찾았습니까? 자, 밑에 1번 지금 했던 설명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라 하면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줄 하나 끌까요? 특정한 개공사, 거기가 핵심이죠.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그 개공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의뢰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한테만 의뢰했으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일을 잘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려가면 2번에 1번 전속 중개 개공사의 의무, 이제 이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목에 줄 닦으시고,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서로 간의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하라는 의무가 있다. 제목 줄 것입니까? 그리고 그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내용 보시면 몇 년 동안 보존도 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보존해야 되는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기억할 것. 보존하는 서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뭐죠?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3년 보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서 두 번째 의무죠. 2번 별표 찍으시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정보 공개 의무는 거의 해마다 출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런 뜻이겠죠. 자, 의무가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데 딱 한 명의 개공사에게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으니까 이 개공사는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때 정보를 어떻게 공개합니까? 이제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요. 정보라는 게 이거죠.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정보를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가 중요한데, 자, 기억. 개공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자, 번호 답니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다가 1번 달아놓고 또는 2번 답니다. 일간 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옆에 다만 또 별표죠.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고 물어봅시다. 정보는 며칠 만에 공개하라고요?
7일 만에 공개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시험에서 뭐라고 내는가 하면 지체 없이 공개한다 하면 틀려요. 봐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용인에 있는 땅이에요. 우리 용인에 있는 땅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사가 최소한 그 땅을 확인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정보 공개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7일 한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정보는 어디에 공개하래요? 1. 거래정보망. 뒤편에 배울 겁니다. 2.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공개를 합니다. 7일 내로. 자, 그때 니은 이 정보 공개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만 해도 무방하다. 그때 드디어 디귿. 그러면 무슨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공개할 정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공개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A, B, C, D, E, F 쫙 들어오는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많아도 이건 시험에 들어오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정보? A. 중개 대상물에 대한 종류. 종류가 아파트다, 상가다. 이게 종류죠. 소재지. 강남 역삼동 17번지에 있고 지목은 뭐 면적, 건물의 용도, 구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개해라. 아, 양도 많다, 그죠? 제일 앞에 중,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중.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딱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올려줍니다. 중 하면 뭐를 생각한다고요? 중개 대상물만 기억한다고요. B.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해라. 소, 동그라미 하시고 앞으로 소만 보면 뭐를 찾아라? 소유권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은 저절로 올라오는데 옆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줄것입니다.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C. 공법상의 제한사항도 공개해라. 공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앞으로 공만 보면 뭐를 생각한다? 공법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줘라. D.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합니다. 제일 앞에 수 동그라미 하시고 앞으로 수 하면 뭐를 찾는다? 수도만 찾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는 저절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를 거래하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음 안 돼 있음 이런 정보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올려야지 손님이 찾아올 거잖아 지금.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합니다. 2.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공개해라. 도배할 때 도 동그라미. F.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자, 도로할 때 도 동그라미입니다. 좀 전에 했잖아요.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거기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엄마들은 아파트를 세를 얻으러 가거나 사러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몇 미터 거리 있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당연히 확인합니다.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엄마 걸어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 몇 개 건너는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 그죠? 그거를 우리는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도 딱 찍으시고 도로 찾아내면 뒤편은 저절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자, G번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합니다. 이거 3억에 팔 거다. 이렇게 예정 금액을 줘야 손님이 오겠죠. 그리고 공시지가도 공개해라. 공, 동그라미. 또 하나 붙었죠. 다만, 밑줄 긋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까지가 정보죠. 굉장히 양이 많은데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못 지나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겁니다. 전속중개약을 체결하면 7일 내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정보가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만만찮지만 시험 칠 때까지 마르고 딸토록 갑니다. 공개해야 될 정보가 뭘까요? 하면 뭐라고 기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일단 제목만 잡으셔야 됩니다.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10월달까지 갈 거니까. 자,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지금 동그라미 하셨는데 확인, 중이 뭘까요?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종류, 소재지, 지목은 시험에서 올려줘요. 도가 뭐였죠?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 딱 기억하면 벽면의 상태 시험에 저절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수 하니까 뭐가 보이시죠?
수도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죠?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또 도가 나왔죠. 도로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도 공개한다. 시장하고 학교의 근접성 아까 공개하라 그랬잖아. 그죠? 소가 뭐였죠? 소만 보면 소유권만 찾아라 그랬죠. 여러분도 소유권만 딱 찾아내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개하라 라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손님이 확정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돌싱입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그지? 돌싱이면 잘 팔릴까 봐 또 화려한 돌싱 꼭 해놓고, 일단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 하니까 뭐가 보이지요? 공법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공법상 제한사항, 뭐 토지 허가 지역입니다 또는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공법상 제한사항도 공개합니다. 얘가 뭐였죠? 예정 가격. 지금 5억에 팔겠다라는 예정 가격을 올려야 손님이 온다니까요. 공이 뭐죠? 공시지가인데 여기도 하나 붙었죠. 임대차일 때는 공시지가는 할 필요는 없다고. 그죠? 사고 팔 때 공시지가가 중요하지 새 사는 놈한테 공시지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마르고 딸토록 갑니다. 지금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따라갑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거니까 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해놓고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10월달까지 갈 거니까 일단 큰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박스 밑에 봐요. 동그라미 3번 통지의 의무.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했다면 이번에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여기 갑이 그죠? 자, 우리 뭐 용인에 있는 땅을 전적으로 당신이 팔아주시오 하고 전속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사가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렸죠. 그럼 정보를 어떻게 올렸다라고 갑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 줍니다. 예전 가격은 5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 주는데, 그걸 뭘로 건드리는가 하면 아까 정보 공개는 며칠 만에 하라 그랬죠? 7일 만에. 왜 7일이라 그랬죠?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7일 만에 공개하면 통지는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걸 반대로 돌린다고.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지체 없이 하고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7일 만에. 그 다음에 통지는 지체 없이 해줄 수 있죠. 내가 정보를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밑에 동그라미 4번 별표입니다.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전속개공사는 의뢰인에게 밑줄 걸까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까지 줄 거 놓고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가 이제 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손님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2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2주일에 1회를요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일주일에 2회 하면 벌써 틀렸죠.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통지하였다. OX. 자, 다시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하였다. OX. X잖아. 2주일에 1이면 8월 14일까지 해줘야 되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시험에 묻는다고요. 또 2주일에 1회 이상 지금 문서라고 돼 있잖아요. 전화로 통지하였다. 그것도 X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문서로 딱 해줘야 된다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이런 거 들으면 무조건 X예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팩스로서 통지하였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OX. 오지. 팩스는 문서로 볼 수 있죠. 그 팩스라고 법이 안 돼 있던데요. 그런 소리 하면 날 새는 거예요,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거를. 전화로 통지하였다. 이거는 X잖아. 말로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수업을 강하게 하니까 어떤 분은 카톡으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참 시험에 안 나오는 거면 질문하는 학생 있죠. 카톡이나 밴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아. 왜? 출력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죠? 문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4번의 의미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그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 안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단독주택인데 2층에 집이 비었어요. 그래서 개공사한테 가서 우리 2층 세를 좀 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뭐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의뢰를 했어. 그러면 개공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딱 적어놓고 일하겠죠. 보름쯤 지났는데 2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시 개공사한테 가서 우리가 의뢰했는 거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개공사 얼굴 쳐다보더니만 언제 했죠 이럽니다. 자, 깜빡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부 막 찾아보니까 아 여기 적혀 있잖아 그죠? 아 여기 적혀 있는데 내가 지금 광고를 해보니까 아직 손님이 없어서 연락을 못 했다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뢰했던 사람 입장에서 아 저 개공사 우리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그죠?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짜리니까 이거 수수료 얼마짜리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저 사람이 하고 있을까? 이렇게 잠깐 의심스럽다니까 지금 그죠? 또 2주 지났어요. 그럼 한 달 됐잖아 그죠? 이번에 또 내려가 봤어. 왜 아직도 세를 안 놔주지? 벌써 세를 놨으면 한 달 월세가 돌았을 거 아니라 지금 그죠?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중개보조원인지 소공사인지 직원이 딱 있으면서 언제 그런 거 맡겼죠? 이럽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띵 하죠.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 또 장부를 막 찾아보더니만 아 예전에 여기 해놨는 거 우리가 지금 광고 중에 있는데 아직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집을 맡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요 전속 중개를 딱 체결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를 통지를 해주라 그랬다고요. 뭐 광고는 이렇게 했고 손님은 이렇게 왔는데 가격이 비싸다더라 싸다더라 뭐 이렇게 해줘야 내 일을 하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업무 처리 통지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표 딱 찍어놓고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65페이지 이제 전속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이렇게 했죠. 자 지금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개공사에게 의뢰했으니까 개공사는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2주일에 한 번씩 업무 처리도 통지하라는 게 개공사의 의무라면 자 의뢰인도 의무를 지켜줘야 안 되겠어요? 왜? 한 사람에게만 개공사 하겠다고 계약서도 적어놓고는 다른 개공사하고 거래해버리면 띵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2번 의뢰인의 의무. 자 1번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사에게 전속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전속 중개계약의 본질상 의뢰인은 다음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의무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자 기억해 볼까요? 중개 전속 중개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사 외에 다른 개공사 거기 줄 것입니다.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를 하면 그가 지급해야 될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위약금 동그라미. 니은. 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전속 개공사를 배제하여 거래까지 줄 거놓고 역시 바로 밑에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역시 위약금 동그라미. 그래서 그 기역 니은은 옆으로 묶어서 아예 위약금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디귿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기 줄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줄 거놓고 직접 거래했다면 그가 지급해야 될 보수의 줄 걸까요? 50% 범위 내에서 이거를 시험에서 50%로 출제를 그렇게 잘해요. 50% 범위 내 줄 거놓고 개공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이제 이게 실비의 제공인데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개공사는 이런 의무를 지키면서 이제 저 물건을 팔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의 의무 하면 첫 번째 위약금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위약금이 무슨 뜻이죠? 위약금은 약속을 위반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어떻게 위반합니까? 자, 한 사람의 개공사에게만 의뢰하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개공사에게 거래를 합니다. 그 다른 개공사와 거래하면 약속 위반이잖아. 그죠? 그러면 위약금을 지불한다.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전속 개공사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전속 개공사를 배제하고 거래했다. 그러면 약속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자, 한 사람에게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다른 개공사하고 거래해버리면 개공사 A가 띵해지잖아 지금 그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게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 두 가지를 하면 약속 위반인데 그럼 위약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하니까 수수료 뭐 상당액을 지불한다. 그 수수료 상당액이니까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의무 실비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실비는 뭐였죠?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라 그랬죠. 자, 스스로 발견한 고객은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 갑이 A 계공사에게만 팔아달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씨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전속 계공사에게 의뢰를 했지만 이 의뢰인이 동생이 사겠대, 자기 아파트를. 또는 친구가 사겠대. 그러면 거래는 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발견한 고객하고 거래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공사는 했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은 얼마? 수수료의 50%를 지불한다 하면 틀리고 50%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지금 줄 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고객도 있다면 거래는 하라.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의뢰인이 지켜야 될 의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딱 보니까 의뢰인도 의무가 있고 계공사도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어느 게 더 잘 나올까요? 계공사의 의무가 더 잘 나오겠지. 그죠? 여러분들은 계공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책임 있는 중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때 전속중개가 유효기간 166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개월로 한다. 3개월의 동그라미.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뭔가 하면 여기 봐요. 특정한 계공사 한 사람에게만 우리 아파트를 팔아달라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팔아줘야 되느냐? 이게 유효기간이에요. 법에 뭐라고 돼 있죠?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죠? 근데 좀 바쁘다. 그러면 1개월 할 수도 있고 괜찮다 하면 5개월까지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게 문제가 더 잘 나와요. 3개월로 하되 다만 계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줄 것입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럼 1개월 하자, 5개월 하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4번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1번 상대적 등록 취소 줄 딱 꺼놓고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위반을 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었다니까요. 첫째 줄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하여튼 정보 공개는 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 줄 꺼놓고 위반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줄 걸까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를 상대적 취소라는 거예요. 시험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X에 할 수 있다. 그리고는 나머지 전부 다 업무 정지인데, 자, 1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전속중개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몇 년 보관하라고 그랬죠? 3년 보관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2번, 계공사가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또 줄 걸까요? 2주 일에 1회 이상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업무 정지. 마지막 3번, 계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역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전속중개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가 있고, 그 다음 뭐 업무정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는 엄하기 때문에 정보 위반은 상대적 취소,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전속중개에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돌았으면 또 말개지면서, 그죠? 업무정지 사유가 14개나 된다 그랬잖아요. 14개 중에 지금 3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업무 정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들어오는 게 인장 등록 위반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나머지는 전부 업무 정지. 그렇게 단순하게 크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정리하셨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양식이 나타납니다. 교재 168페이지. 자, 이 양식에서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양식도 조금씩 봐야 돼. 자, 상단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제목 위에다가 적어요. 법정서식이다.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호 서식입니다. 법정서식이다 적어놓고 이거 몇 년 보관한다고요? 3년 보관 적어놓고 제목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다 적으셨죠? 보관기간 몇 년? 보관기간 없다. 그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전속중개에서는 보관기간 몇 년? 3년. 볼 때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전속중개에서 제목 밑에 보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에 이런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이거죠. 자, 이 사람이 팔아주세요라고 전속으로 의뢰하면 거기 매도에다가 체크하겠지. 그럼 우리 아파트 세를 좀 놔주세요 하면 뭐 임대에다가 체크하겠지. 그죠? 사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죠. 매수 전속이다. 뭐 임차 전속이다. 그거 표시하라는 뜻이고 그 밖에 계약이라는 말은 교환 이런 게 일어나면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내려가면 1번 을의 의무상 이거 다 수업했던 거죠. 을이 개공사입니다.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를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좀 전에 들으셨죠? 이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 이때 개공사 을은 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정보를 공개한다. 7일 내로 정보를 공개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적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2번 갑의 권리 의무. 갑은 의뢰인이죠. 자, 의뢰인도 이런 의무가 있다. 1번 찾았나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하거나 2번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그 의뢰하면 약속 위반이다. 그 약속 위반은 100% 수수료 지급한다 그랬죠. 3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그동안에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준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들이 전부 계약서로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번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로 한다 그랬죠? 3개월로 한다. 그런데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보수는 얼마다 이렇게 딱 적어놔야 이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이 안 생기겠죠. 얼마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딱 적어놓습니다. 5번 별표 그때 개공사가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라고 적어놨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책임집니까? 1. 보수나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했다. 그러면 차액을 돌려주겠다. 환급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2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했다면 손해액도 배상하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중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OX, O. 그 문제는 뭐를 묻는가 하면 전속 중에서 양식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눈으로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6번 밑에입니다. 두 줄 내려오니까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몇 통 작성하죠? 2통 동그라미 하죠. 그 통수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도 찾았습니까? 또는의 동그라미. 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서명 및 날인인데 여기만 오면 또는이에요. 또는. 일단 또는 동그라미 놓고 한 통씩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중개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중개계약이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몇 통 작성한다? 2통을 작성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래계약서는 누구와 누구죠?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서죠. 오늘 공부하겠지만 다음 시간 하지만 거래계약서는 몇 통 작성한다? 3통 작성한다고. 매도인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주고 개공사는 5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몇 통을 작성한다는 이 통수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고요. 자, 다시 전속 중에서 몇 통 작성하고 2통을 작성하여 개공사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이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니까 2통이죠. 자, 그리고는 밑에는 계약자, 자, 의뢰인 갑, 주소, 성명, 제일 밑에 개공사 을, 주소, 성명, 상호 이렇게 들어가죠. 자, 거기 밑에다가 뭐를 적는가하면 소공사라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죠. 밑에다가 소공사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일 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일어나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소공사가 계약을 했다면 소공사는 함께 서명 날인한다.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 전속 중개 계약서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소공사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없는가 하면 중개 계약이 의뢰인과 개공사 두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는 소공사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런데 시험에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소공사도 함께 서명 날인하고 이래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밑에 뭐라고 적었죠? 소공사 X입니다. 이 중개계약에는 소공사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봐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공사가 안 들어간다는 걸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 자, 이제 169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뒷면이 나타나는데 전속 중개계약서의 뒷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권리 이전용. 제목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이전하는 자가 누구지요? 매도나 임대다 이 말이에요. 쭉 내려오면 중간에 권리 취득용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취득한 사람이 누구죠? 매수 임차인은 여기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첨부 서류 찾았나요? 거기도 동그라미. 자, 첨부 서류 옆에 뭐라고요? 수수료 요율표, 보수 요율표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못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수수료표를 붙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O 되겠습니까? 지금 권리 이전용 동그라미 하셨죠? 밑에 권리 취득용. 이걸 양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고요. 그렇게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이런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표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OX, O, 제일 밑에 첨부서류에 중개보수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양식에 뭐를 묻느냐를 지금 묻고 있다고요. 보시고도 지금 대답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양식도 계속 공부할 거예요. 조금씩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양식에서 문제가 낼 때 제일 어려워요. 왜? 100점을 안 주려고 낸다고요. 지금 한 30회 시험부터 30, 31, 32회가 끝났는데 요 횟수마다 하나씩 양식 문제를 꼭 넣어서요. 양식 문제가 나올 때 어렵습니다. 자, 다시 그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권리 이전용이 매도 임대니까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거기 적는 거예요. 소유자, 성명, 주소 적겠죠.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 찾았습니까? 아파트면 건물에 적겠죠. 소재지 강남 역삼동 17번지, 건축연도 2020년도, 면적은 30평, 구조는 아파트는 구조가 뭘까요? 아파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의 동그라미. 자, 일단 용도의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용도가 뭘까요? 주거용 이렇게 적으라는 뜻이겠지. 자, 용도 동그라미. 근데 바로 밑에 토지를 한번 보세요.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적겠지. 소재지, 용인시 무슨 구, 처인구 무슨 동에 있는 지목은 과수원이고 면적은 5,000제곱미터, 지역, 지구, 그리고 거기는 현재 용도라고 되어 있다고요. 현재 용도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를 예민하게 안 하면 이런 문제 당한다고요. 건물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용도. 토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용도.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 찾아내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건축물하고 용도를 줄 쫙 연결해놔요. 이게 초등학교 때 왜 관계 있는 것끼리 줄 거라 이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동그라미 놓고 현재 용도로 줄 딱 꺼놓으셔야 돼요. 그걸 양식을 볼 때마다 자꾸 그 눈으로 맞춰 놓으셔야 된다고. 자, 줄은 껐는데 이거 왜 이러냐 하면 이유가 그렇죠. 거기 건물에는 용도라는 뜻은 아파트가 여러분 주거용이라 그랬잖아요. 이 주거용인 용도가 내년에는 상업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공업용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용도 자체를 적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왜 현재 용도인가 하면 토지는 원래 고추 심었다가 내년에 배추 심었다가 용도가 달라지잖아. 그죠? 지금 팔려고 왔을 때 용도를 적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토지는 현재 용도예요. 그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옆에 적어요. 고추, 파, 미나리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용도가 달라진다. 이 말을 의식하라고요. 그래서 토지에는 현재 용도예요. 바로 밑에 은행 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이런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것도 아주 모질게 문제를 내는데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권리금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더 올린다고요. OX. O잖아. 권리금 적도록 되어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런 양식을 눈에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양식은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오늘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고 계시는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 3년 보존. 위반하면 업무 정지받아요. 보존 안 하면.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사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그죠? 의뢰인하고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뒷면에는 건물에는 뭐를 적고 용도, 토지에는 뭐를 적고 현재 용도, 그 정도까지는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양식이 나올 때마다 따라갈 거예요. 자, 넘어가면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확인 설명 의무가 출발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거래 계약서에 관련되는 의무, 중요한 단원이니까 시간은 조금 빠르지만 10분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단원을 체크하겠습니다.